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 상금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3 과목 필수 과목 심리 측정 및 평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번호 51번 문항입니다. 51번 문항 심리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물리적 특성에 비해 심리적 특성의 측정이 더 정밀하다. 그럼 참 좋겠지만 우리가 심리 측정이라는 건 심리 측정을 한다라는 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심리 측정을 하죠. 물리적 수소는 직접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심리적 수소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적인 영역, 어떤 구성 개념을 설정해서 심리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구성물 관계된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해서 간접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심리적 구성 개념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에요. 직접 측정 불가능해 간접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문항을 만들어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 그래서 3번 심리 검사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역시 구성 개념이란 말이 나오죠. 조작적 무엇 성실성을 무엇이라 본다. 이렇게 외향성은 무엇이다 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구성 개념 관련된 행동의 일부를 측정하는 거 전체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구성 개념, 근역성도 구성 개념이 계속 나오죠. 4번 심리적 구성 개념은 이론적이고 가설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론적 가설적인 거를 조작적 정의에서 그걸 측정할 문항을 만들어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일한 구성 개념 측정 결과가 당연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만든 사람들이 여기는 조작적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TI에서 외향성이 있지만 MMPI에서도 외향성 있어요. 내향성 정도. 그렇죠. 측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을 쉽게 찾았어요. 1번입니다. 나머지 공부했습니다. 52번 문항 볼게요. 문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그래서 우리가 심리 측정 들어가면은 통계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이 심리 측정이었습니다. 물론 발달 심리는 또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의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단편 지식을 많이 묻는다면 심리책 낯선 게 많았지만 정의만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자신을 하는데요. 일단 문항 분석도 그렇습니다. 통계적 문항 분석이 가는 거서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오답의 능률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추측 요인을 교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기억번 볼게요. 문항 분석하는 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니까 기억번 문항 난이도를 측정한대. 문항 난이도라는 거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예요. 문항 난이도라는 것은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 다시 말하면은 얼마만큼 많이 맞췄는지 정답률을 보는 거. 정답률을 보는 것이에요.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 P는 사례수분의 정답자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문항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문항 난이도 숫자가 높을수록 원점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높으면은 그 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항 난이도 90이 나왔다면은 그 아래로 90%의 자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는 상하 능력을 구별해 주는 정도. 문항 변별도는 피검사의 상하 능력을 구별해 주는 능력을 구별해 주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항 난이도를 추정한 방법이 문항 변별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문항 변별 구별을 잘해서
그 상부 집단의 정답자가 많으면 이 문항 변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항 난이도를 추정하는 방법에서 그걸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항 총점관이 상관이 높다. 그래서 높은 문항,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다. 그러니까 문항의 총점과 상관이 높은 문항, 그러니까 총점과 관련이 많은 점수가 높을수록 또 변별을 잘해줄 수 있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문항과 총점과의 상관이 높다. 문항 수하고 총점 상관이 높은 변별도가 높은 문항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특성 곡선 수평 측은 총점, 수평 총점이고 수직 측은 정답. 그죠? 그다음 문항 특성 곡선은 검사 문항의 변별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릴 모두 다 옳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문항을 분석하는 거에서는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그다음에 문항 반응 분포를 보는데 오답지에 얼마나 어떻게 분포했는지에서 오답의 능률도, 오답의 매력도도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러니까 문항 반응 분포를 통해서 오답 능률 봐. 답지가 의도했던 기능 역할을 하는지 보는 것을. 그래서 52번은 기억, 니은, 디귿, 릴 모두 옳은 것입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준거 참조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규준 참조냐 준거 참조냐 보면은 규준을 참조할 것이냐, 심리검사의 규준 참조,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규준 참조한다 그랬어요. 규준 참조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점수를 규준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 어떤 수준인지 알아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준거 참조는, 우리 시험은 준거 참조이다. 자격증, 준거 참조는 절대평가라고 써요.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통해서 윈지, RNG를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준거 참조 검사죠. 그러면은 준거 참조 검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억번 정규 분포와 같이 이상적인 점수 분포를 이용해서 개인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심리검사는 대부분의 심리검사, 투사검사 이런 거 말고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라고 그랬어요. 정상 분포 곡선 안에서 각 개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규준 집단 내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용어 배우는 거죠.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최빈치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뭐예요? 규준 참조가 아니라 준거 참조에 관한 것이니까 기억은 이미 땡이네요. 땡. 틀렸습니다. 니은번 개인이 받은 점수를 검사의 원점수를 사용해서 해석한다. 얼마큼 도달했는지 본다 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정해진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의 우울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준거 참조 검사에 해당한다.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 윈지 RNG 이런 것 보는 것은 준거 참조 검사이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심리검사 규준 참조, 그래서 규준의 종류를 공부하는데요. 개인 내가 아니라 집단 내 규준이죠. 개인 내 규준은 없어요. 규준 자체가 어떤 집단에서의 어떤 내 위치를 보기 위한 이 준거가 위치를 보여 준거라고 착각하실까봐 그런 기준점이 되는 그 집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 내 규준은 없어요. 집단 내 규준과 발달 규준이 있죠. 집단 내 규준 100분이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있어요. 여기서 규준에 관한 거에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스테나인 점수 5에 해당하는 백분율은 20이다 했어요. 스테나인은 스탠다드 9 표준 등급이라고 했죠. 스테나인
9등급제예요. 원점수를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각 개인의 점수를 해당 영역에 집어넣는 방법이 스테인9 표준 등급인데, 이 100분이 스테인9 100분 다 들었죠. 그러니까 양끝단, 그러니까는 양끝단에 4, 7, 12, 17 가운데 5가 5등가 1, 2, 3, 4, 5, 6, 7, 8, 9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끝 4, 7, 12, 17 여기는 20%가 되는 거예요. 4, 7, 12, 17, 20 이렇게 나눠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인9 점수 5에 해당한다. 5등급은 100분율 20%에 해당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평균 50,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에서 원점수 30에 해당하는 T 점수는 20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원점수가 지금 T 점수와 하다면은 여기에 평균이 50이 60, 70, 80이지. 표준 편차. T 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갖고 이제 물어보는 듯 하는데, 그러니까는 정규 분포 원점수 30에 해당하면 원점수 30, T 점수 20이라는 것은 T 점수 20이 없어요. 지금 5, 4, 3, 2가 있죠. 10 뺐네요. 20. T점수 20이란 건 여기에요. 근데 그게 원점수가 얼만큼 돼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100분위가 높을수록 그 개인의 원점수는 낮아진다. 100분이 높을수록 그 개인의 원점수 높아지겠죠. 100분이 100이면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는 등간 척도이다. 100분위 점수는 그냥 서열 척도예요. 100분이면 100으로 가정한 집단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100분이에요. 그래서 100분위는 그냥 서열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IQ, 편차 IQ는 집단 간 기준이 아니라 집단 내 기준인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1번, 2, 3, 4, 5 다 모르더라도 4, 7, 12, 17, 20 였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에 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석도의 종류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있죠. 명명서열, 등간비율, 명명서열, 등간비율. 명명도 같다, 다르다, 서열정보, 명명의 정보를 갖고 내려오죠. 차이정보뿐만 아니라 순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차이 정보, 순위 정보뿐만 아니라 동간성도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많은 속성,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비율 척도. 차이, 순위, 동간성, 그리고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다. 거기까지 하고요. 네, 척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토익시험의 점수는 비율 척도의 한 사례이다. 근데 토익시험은 등간 척도인데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있을 딱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절대 0점이 있다라는 건 그 속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시험은 만약에 토익시험에 제일 빵점 맞은 토익적 속성이 영어적 속성이 전혀 없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비율 척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속은 등간 척도에 해당한다는 시속 몇 킬로도 이건 서열 척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심리 검사는 등간 척도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선형 변형이 가능한 이게 제일 어려우면 선형 변환이 뭐지? 선형 변환이 뭐지? 일단은 이제 그 설명드릴게요. 정답은 4번이에요. 선형 변환이 가능하다. 등간 척도는 선형 변환이 가능하다. 선형 변환이 가능하다. 일단 두고 서열 척도는 연속 변수의 서열 척도는 불연속 변수가 있죠.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선형 변화는 우리가 이제 자료 분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포의 그대로 유지해요.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수를 플러스 시키거나 완고법처럼 플러스 시키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측정치를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점수 혹은 척도를 바꿔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선형 변화 그대로 두고서 자료 분포면 그대로 유지, 그대로 선형으로 유지하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바꾸는데 점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해서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점수를 선형 변환해서 새로운 점수 변화했을 때 그 점수 분포가 변하지 않게,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데, 어떻게 선형 분포에서 말을 꼬였어요. 어떤 점수를 선형 변환해서 새로운 점수를 변환해도 그 자료 형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등간 척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 우리가 쓰는 거는 섭씨를 쓰죠. 또 미국에서 화씨를 쓰죠. 그래서 그런 걸 온도를 섭씨, 화씨라는 척도로 변환하거나 자료의 속성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태는.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킬로미터, 센티미터 이런 거 변환하는 거. 그죠? 그리고 50점 만점을 갖다 100점, 2배에서 100점 하는 거. 이런 것들 자료가 틀이 저런 모양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선형 변환이 된다라는 것. 선형 변환이 가능하다. 등간 척도는 선형 변환이 가능하다. 56번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척도 구성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척도 구성법. 전통적인 척도와 리커트, 서스턴, 거트만. 전통적인 척도법. 그 다음에 의미 분석법도 있어요. 리커트, 서스턴, 거트만, 의미 분석법. 리커트 척도, 누적 평정법이라, 통합 평정법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제 점수 부여하는 거, 척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서스턴 척도, 등형 간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수의 진술물 중 해당하는 체크해서 이제 총합을 구해서 하는 거, 등형 간격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트만의 척도 분석법이 있어요. 자료 특성과 응답 특성 동시에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가 아니라 형용사들, 의미 좋다, 나쁜, 더러운, 깨끗한 이런 의미, 그래서 3차원에서의 우수굿의 의미 판별법, 척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모르는 사회적 측정법은 뭐예요? 관계도를 보는 거예요. 척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회적 측정법. 그래서 학급 구성원들이 좋은지 싫은지, 누구랑 짝꿍하고 싶은지, 누구랑 짝꿍하기 싫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집단 내 역동적 구조를 알아보는 것이 모레노의 사회성 측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척도 구성이 아니죠. 척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척도와 리커트 척도, 서스턴 척도, 거트만 척도, 오스굿의 의미 분석법 있습니다. 56번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7번. 신뢰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신뢰도 일관되게 안정되게 측정하느냐 보는 개념은 신뢰도예요. 그래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종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합치도를 보는 반본 신뢰도와 문학 내적 합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1번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 그러니까 일관되고 안정되겠냐. 그래서 신뢰롭다는 건 그런 일관되게 안정되게 측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값이 나면 예측 가능한 그런 개념을 보는 거 신뢰도예요. 그래서 1번 측정의 일관성에 관련된 문제다. 정답이 맞죠? 정답이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 2번 짝진 임의 배치법은 반본 신뢰도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다. 반본 신뢰도라는 것은 하나의 검사를 실시한으로 반으로 잘라서 두 개의 독립된 검사를 취급해서 그 상관관계를 보는데 이 반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반본하는 방법. 반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앞뒤로 쪼개는 거. 1번부터 50번까지. 5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앞뒤로 쪼개. 전후반분이 있어. 전후법하고 전후반법. 아니면은 13579, 2480 이렇게 기후반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임의법이 있어요. 짝진 임의배치법, 임의법도 있고요. 아니면 난수표 책자에서 나온 대로 그냥 나누는 난수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진 임의배치법은 반본 신뢰도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3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검사 점수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이다. 근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우리가 안정성 계수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안정성 계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까닭은 테스트, 리테스트,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에 시간의 차이를 두고 검사하고 좀 있다가 재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상관을 보기 때문에 다 같은데 검사 도구도 같고 대상도 같고 또 저 환경도 같대. 그런데 점수 차이가 나는 까닭은 시간 변화에서 나타난다. 그 시간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안정성 계수라고 해서 안정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동형 검사 신뢰도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측정식에 따른 문제점 보완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검사, 재검사는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 건 시간이 달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개인적 요인 변화, 그다음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동형 검사는 시간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제작이 어렵다는 것이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반분법은 신뢰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반분법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반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분 신뢰 단점은 단일한 신뢰도가 산출되지 않아요. 반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속도 검사에 관한 경우에 스피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 해결력이 아니라 숙련도를 보는 검사가 되겠죠. 숙련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쪼개는 방법에 따라 속도 검사인데 전후 반분을 하게 되면은 속도 검사인데 전후 반분하면은 불일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과소 추정이 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13579, 2488을 홀짝으로 나누게 되면은 일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과대 추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 검사에서는 이렇게 반분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신뢰도를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에 따라 과대평가될 수도 있고 오히려 과소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5번입니다. 58번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겠죠. 개인차, 문항수, 문항에 대한 반응수, 검사 유형 이런 거 속도 검사는 아니야.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는지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 내적 합수 이런 거에 따라서 신뢰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1번 신뢰도는 문항 난이도에 영향을 받죠. 문항 난이도. 그래서 신뢰도 높이려면 문항 난이도 50% 정도가 가장 신뢰도 문항이 돼요. 문항 난이도 50이라는 건 반은 맞추고 반은 맞추지 않게끔 출제된다는 거죠. 정답률이. 그래서 그 다음에 문항의 내용이 동질적일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죠. 그 다음에 측정 오차가 클수록 신뢰도 높아진다. 측정 오차가 크다라는 건 측정 오차. 검사를 했을 때 오차 변량은 항상 발생을 해요. 근데 진 점수하고 나의 진점 점수, 관찰 점수가 있잖아요. 관찰 점수가 받은 점수예요. 진짜 수. 그거와의 차이가 측정 오차죠. 측정 오차. 근데 측정 오차가 크다는 건 진점수, 관찰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성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관되게 측정하지 못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 오차가 크다라는 것은 신뢰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검사 시행 간격이 클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 시행 간격이 크면은 예를 들어서 학습 효과, 새로운 사건에 관한 영향을 받아서 학습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 간격이 짧으면 또 연습 효과가 발생해서 신뢰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옳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간격은 2주 간격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상관이 많다라는 거. 이때 알았는데, 이때 까먹을 수 있고, 이때 몰랐는데, 이때 알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시간 관계, 클수록 신뢰도는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문항 난이도 영향을 받지만 문항수라든가 답지수, 문항에 대한 반응수도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요. 그러니까 5번 신뢰도는 검사 문항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요인 분석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죠. 우리가 심리 검사의 구성 개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인 것이 제대로 잘 검증됐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종류의 증거를 필요하는 것이 구성 타당도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요인 분석이죠. 요인 분석 혹은 요인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호상관을 봐서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통계 기법이 요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관계 있는 것과는 당연히 상관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수렴 타당도라고 하고요. 이론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잘 됐다면 이론적으로 관계 없는 것 구별을 잘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요인 분석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9번 컨스트럭트 밸리더티 9번 구인 타당도입니다.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의 종류가 되겠고요. 내용 타당도 전문가 입장에서 그 골고루 잘 반영하고 있는지 보는 거, 내용 전문가의 판단에서 검증하는 거고, 페이스 밸리더티 안면 타당도는 피검자 입장에서의 그 무엇을 측정하는 것처럼 느끼느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60번. 타당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동일한 타당도 아니에요.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큰 범주에서 내용에 관한 건데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견해로 평가하는 거, 안면 타당도는 수검자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언 타당도는 구인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타당도라고 그랬어요? 준거 타당도라고 했죠. 준거 타당도라고 50번 문항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는 아니죠. 역시 수렴 타당도는 어떤 타당도? 구인 타당도 혹은 구성 타당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4번 안면 타당도에서 문항의 적절성 판단은 주로 누가? 수검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수검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5번 공인 타당도는 검사 실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평가한 타당도가 아니라 공인 타당, 준거 관련 타당도에서는 예언 타당도하고 공인 타당도가 있어요. 공인 타당도는 뭐라고도 표현하면 동시 타당도를 했어요. 예언 타당도는 검사와 준거 검사에 상관을 보는데 기다렸다 보는 거죠. 그래서 공인 타당도가 아니라 예언 타당도는 이렇게 해야지. 예언 타당도는 검사 실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한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검사 도구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